이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제시하는 해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예, 의원님 안녕하시죠? 예. 저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보셨나요, 의원님? 네, 봤습니다. 예, 결국 그 입장문의 핵심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니까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 경찰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쩌면 저 1차 출두, 2차 출두, 3차 출두 요구 그 사이에 예.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처음에 애초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 그런 의견 제시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왕에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장이 나온 만큼 이 영장은 또 그 집행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기를 놓쳐서 참 아쉽다. 그 방법은 참 좋고 맞는 방법이지만 예. 시기가 좀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얘기는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가 영장 집행 목전에서야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해 주십시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 저는 지금 상태, 예. 사실 지금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체포 영장이 지금 나온 상태. 예. 이럴 때는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더 큰 역사적인 불행을 막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말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원이 이제 영장 집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이 경찰 병력과 그리고 경호처 간의 이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실 거기 저 무기가 있으니까 유혈 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상계엄 이 자체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고 정말 불행한 사태인데 예. 우리 보수의 자존심이자 근간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 그리고 또 법치주의 아닙니까? 예. 이걸 거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법치주의에 따라서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억울하시더라도 예. 이런 충돌을 막고 그냥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 예. 이렇게 저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더 당당하고 이런 유혈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유일한 평화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예. 대통령이 자진 출두할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대범한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런 국민들끼리 그 관저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잘못하면 유혈 사태도 생기고 예. 특히 공권력 간에 이런 정말 거의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진 출두에 기대는 아직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산책하는 모습이 실렸고, 예. 그리고 다른 언론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 사진도 지금 매스컴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보안구역인 대통령 관저 내부의 사진이 노출되는 걸 보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좀 사진으로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라고 보세요? 대통령의 산책하는 사진이나 저 경호원들이 총 들고 있는 그 모습들. 그 공수처와 지금 경찰이 이제 합수부를 꾸려서 거기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오지 마라.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유혈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예.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정말 이런 공권력 간에 피 흘리는 모습들 예. 또 이 그 국민들 간에 지지자들 간에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다투는 모습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내가 자진 출두해서 이런 것들을 막겠다. 어허.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 경호처 직원들의 총든 사진은 그렇고 대통령이 지금 산책하면서 뭔가 좀 지시하는 듯한 사진하고 예. 어제 또 저 미국 LA 산불에 대해서 좀 위로하는 그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아침 7시에 냈잖아요. 예. 거기서 볼 수 있는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뭐라고 읽으십니까? 지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특히 LA 부근에는 그 한국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그렇죠. 실제로 피해를 본 교민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 일요일 날 네. 이 LA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 글로벌 세상이기 때문에 예. 이게 꼭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뭐 약간 그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 미국 유학 갔을 때 놀란 게 예. 미국 뉴스 일면이 세계 뉴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 내 뉴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한참 뒤에 예. 내셔널이라는 면에 한 페이지 미국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 선진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니까 예. 이 지구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매스컴이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럼 결국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도 우리가 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의미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좀 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관심사이다. 예.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내일 이제 비서실장도 내일 집행할 거라고 보는 것 같던데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 내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생각하기 싫은 가정이지만 예. 대통령 책임이 역시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일이 복잡해지겠죠. 예. 사실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있는 이 혼선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생긴 겁니다. 네? 그때 검경 수사권 수사권이요? 예. 조정을 하면서 정교하게 하지를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란죄는 지금 현재 경찰이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엉뚱하게 공수처요? 공수처가 주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공수처의 직접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인데 예. 서부지법에다가 또 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불법이라고 사실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는 이런 그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황에서는 예. 결국은 해법은 특검이다. 아, 특검. 특히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그 합리적인 특검. 예. 그것이 이런 문제들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그런 지위 개통이라든지 영장 예. 청구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야가 특검을 합의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어제 여당에서 의원총회 했잖아요. 예,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은 보면 목요일 본회의 전까지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건데 예. 오늘 내일 여당 자체안 나옵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 나오게 하려고
굉장히 지금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언론 인터뷰에서도요. 예, 근데 저 또 좋은 면으로 보자면 예, 그게 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인 거죠. 예, 다양한 서로 목소리요. 이견이 있어야지 예. 이재명 그 전체주의 정당처럼 한마디 하면 아무도 아무 소리 못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어떤 민주주의 정당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혼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래서 더욱더 이 지도부가 열심히 뛰어서 설득을 해야죠. 그럼 결국 저 국민의힘에서 특검안 자체안 내서 민주당과 협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 예. 이유가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법적인 혼선을 없애려면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보면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진 우리 보수 지지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께도 저는 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끼리 뭉치면 마음은 편하죠. 근데 그게 그 50%를 못 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일 이 그 지지자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오히려 가속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뭉쳐가지고 예, 진보 40 그리고 또 보수 40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중도인데요. 예. 이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어허. 그러려면 정말 합리적이고 국가를 위한 예, 그리고 또 민생을 챙기는 여당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런 모습들이 그 중도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예, 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중도까지도 우리가 이제 포용해야 된다.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일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예, 김상욱 의원이 의총에서 선제적으로 특검법 발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김대식 의원이 뜻이 안 맞는데 같이 할 수는 없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에게 형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지아, 정성국, 고동진 이런 친한계 의원들의 중도 퇴장했다. 이런 MBC 단독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퇴장하는 모습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어제 그러면은 김상욱 의원하고 김대식 의원의 김상욱 의원에 대한 발언은 직접 들으신 거죠? 아니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저 예. 그 3시간 동안 했는데 그래요? 제가 예. 앞에 한 절반 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언론 인터뷰가 있어서 나왔었는데요. 예. 아마 그 뒤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단독 보도가 있었고 당사자들은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요걸 예, 이제 예. 사실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장면들을. 그게 과열된 거죠. 사실 그 우리 당은 특징이 본인들의 소신들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만 하더라도 예. 그 특검 찬성하겠다고 그 앞에 나와서 밝히고 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저는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면서 저와 친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런 참 고마운 동료들도 예. 있었는데요. 예. 그게 좀 과열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 예. 근데 그 방법론 자체가 조금씩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좀 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뭐 두 분 내지는 뭐 여러분이 따로 만나가지고 다시 좀 차분하게 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 주류와 생각이 다른
좀 예. 다른 김상욱 의원이에게 같이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게 예. 하나만 같아도 우리 편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만 달라도 저기 뭐라 그럽니까? 배제하면 안 이제 된다. 하나만 달라도 배제한다. 예. 이거는 사실은 정치가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인터뷰니까 의료계에 대한 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예. 최상국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에게 사과하고 26학년도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논의하자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정도면 의료계가 복귀할 수 있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 일단은 예. 제가 그때 그 의사 대표자 회의에 얼마 전에 나가서 예. 그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이제 그 대행을 맡은 사람은 이 그 개헌 포고문에 있었던 그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사과를 한 건 그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25년 정시가 이제 마감이 되고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원 조정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7,500명을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래도 기왕에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정말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모든 방법들을 다 써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 한국의학교육 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의평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이 의과대학이 예. 이 학생들을 제대로 그 교육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런 것들을 다 예.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입으로 네. 돌아옵니다.